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저희가 모시는 특급 용병 알쓸 신자를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 문자당의 정호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별일 없으셨나요? 별일은 항상 있습니다. 늘 예. 재미있고 예. 특히 자전거 탈 때. 아하. 양재천 여기 제가 사실은 굉장한 길치거든요. 예. 내비 없으면 어디도 못 가는. 예. 아, 그래요? 여기 스튜디오 옮기고 벌써 세 번째인가요? 오는데도 강남대로로 그 차 많은데 예. 돌고 돌아왔는데 예. 세상에나 양재천이 바로 여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내가 왜 빙빙 돌아다녔나. 아하. 별일 중에 하나는 세상에 지금이 뱀 나오는 철이에요? 어이? 뱀이 나와요? 양재천에 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 아니 근데 뱀이 거의 뭐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갑자기 풀숲에서 예. 나오더니 거의 뭐 날아가듯이 피해. 뭐 이런 뱀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뱀이 점프를 하는군요. 점프를 했어요 진짜. 와하. 놀라운데요. 별일은 별일이죠. 예,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지난번 방송 나간 다음에 뭐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서울시의 따릉이 사용자가 엄청 늘어났다. 회원 가입이. 뭐 저희들만의 바람인가요? 서울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따릉이 진짜 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들기름 판매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들기름이 한 번 더 광고할게요. 생들기름 좋고요. 저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제가 한 방송을 잘 듣질 못하다가 모니터링을 좀 해봤더니 예.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인가요? 그렇게 빠르지 않으신데요? 네.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말을 급하게 한다 이런 느낌. 아하.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자라는 예, 예. 스스로 자각을 했고요. 두 번째, 두 분의 리액션이 굉장하시더만요. 그런가요? 전문 방청객 예. 있잖아요. 예. 와, 뭐 그 방청석 알바하는 분들 업체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죠. 방송 출연을 좀 해봐서 아는데 예. 표정부터 굉장히 시콜콜 반장님들이 계세요. 맞아요. 막 간섭을 예, 하세요. 그렇죠. 졸고 있으면 바로 그냥 퇴출 막 이런. 그래요? 작은 거에도 막 박수 치고 막 이런. 뭐 거의 프로 리액션너 방청객. 예. 고맙습니다. 이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 제가 뭐 아무리 자전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자당의 당원들 판매자들이죠. 예. 이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문자당 얘기는 안 하고 자전거 얘기만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우리 당원님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계속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불만을 저희가 이제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문자당이 또 획기적으로 내놓은 제품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생들기름 얘기하다 말았는데 생들기름 의외로 잘 안 나가네요. 안 나갔어요? 한 번 더 문자당 생들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드린 냉압착 생들기름은 문자당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문자당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드리고요. 가을입니다. 운동하기 좋고 야외 활동하기 좋은 때지 않습니까? 획기적인 제품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필바운드 깔창인데요. 기능성 깔창이에요. 보통 이제 키높이 깔창들 많지 않습니까?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은 필수죠. 뭐 피차 뭐. 그런데 이게 기능성이에요. 그래서 꽤 많이 팔리기도 하고 문자당의 효자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좋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한번 히트를 쳤나 하면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특전사에서 천리행군 하지 않습니까? 죽죠. 400km 예. 이런 건데 여기 이제 우리 문자당 좋아하는 분 또 당원 중에 특전사 출신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후배 하사관들이죠. 예. 하사관들한테 이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 필바운드 깔창을. 보통 이제 군화 신고 천리를 행군하자면 매일 하는 게 이제 물집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너무 바늘 힘들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없어졌답니다. 진짜로요? 그렇게. 그래서 와, 대박이다. 군납을 하자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봤더니 애인을 군대 보낸
이 수요층이 엄청난 거예요. 애인 군대 보낸 애인, 누나, 엄마들이 막 이거 하면 안 되냐. 그러겠네요. 요즘 말입니다. 그 신병훈련소 논산 같은 데 가면 그 앞에서 뭐 이상한 거 많이 팔아요. 예. 사실은 다들 불법인 거죠. 필요도 없는 거. 예. 다 주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이제 군납을 해볼까 했더니 이게 이제 아주 애매하답니다. 이게 단속하지는 않는데 이 깔창을 특히 이제 특전사나 이런 데처럼 행군 많이 하는 이런 데 개인적으로 뭐 사도 되고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납은 아직까지는 실현 안 되고 있고. 근데 특전사 그 천리행군한 하사관들이 인정할 정도면 일단 기능성으로는 탁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전문 시위군 아니겠습니까? 전문 시위꾼들 사이에서 인증받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3개월 동안 촛불 시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위가 말 그대로 시위잖아요. 앉아있지만 않잖아요. 그렇죠. 행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거다 하고 소문날 정도로 아하. 괜찮은 제품이고요. 더 좋은 게 뭐냐면 저소득층 생리대 후원 사업. 하나를 사면 이게 하나당 16,000원인데 이 중에 1,000원을 저소득층 생리대 후원 사업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엔가 한 분기별로 저희들이 이제 푸른 나눔이라는 사단법인 푸른 나눔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후원을 하는데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실은 착한 마케팅 같은 거예요. 그 문자당을 통해서 필바운드 구매해 주셔서 푸른 나눔이 후원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다들 그러고 나서 또 굉장히 반응이 더 좋아지던데 생리대에는 사실 이런 게 있었죠. 모 업체에서 발암 물질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실 잠깐 중단했었는데 그 업체도 아예 선정을 했어요. 문제 없는 생리대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탁월하고 후원까지 되는 필바운드 깔창. 문자당에서 구매하시면 후원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얘기해서 저도 바로 문자당 들어가 봤는데요. 이게 종류가 두 가지군요. 일반형이 있고 스포츠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라톤 할 때도 이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요즘 마라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운동하기 좋은 계절 필바운드 깔창 꼭 좀 사주시고 소문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하나씩 사서 신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대표님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팩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작두콩차 괜찮으셨다면서요? 그거는 너무나 만족합니다. 진짜 묘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떻게 이런 효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구수해서 그런지 애들이 그런 거 별로 안 먹잖아요. 우리 큰애는요 주면 먹어요. 작두콩차 구수해서 맛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술술 넘어가는 그런 맛도 있고 효과도 있고 하니까 작두콩차도 많이들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자전거 이야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자전거 기록을 조금 밀어놓으셨어요. 이번 주에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기록부터 살펴봐 주실 건가요? 알쓸신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자전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기록 얘기해 볼게요. 참 어마무시합니다. 자전거 기록 다운힐 지난 시간에 내르가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내려갈 때 그 속도 쾌감. 보통 다운힐 하면 스키를 떠올리는데요. 자전거도 이게 되나요? 있습니다. 있고요. 이게 속도가 2007년 기록인데요. 오스트리아의 마르쿠스 슈테글이라는 양반이 210km. 아니 이게 자전거예요? 자전거로 210km. 다운힐입니다. 45도. 그러니까 이제 요게 도로 표시하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각도 45도. 에서 내려온 건데 그 스키슬로프 같은 데서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210km인데 아니 이건 스키보다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이게 놀라운 것이 스키 활강이라고 하잖아요. 활강. 기록이 160km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잖아요. 210km. 50km나 빠른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스키 하면 이제 빠르다고 하는 게 봅슬레이의 속도감이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130km, 140km 정도 된답니다. 자전거 기록이 210km예요. 이러다간 자전거가 동계올림픽 종목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올림픽 종목엔 있어요. 근데 동계올림픽 그러니까요. 이거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믿기 어려운 기록인데요. 자전거로 268km
아,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기록이죠. 예.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특수한 조건을 만든 건데 지난번 시간에 핏발기 얘기했잖아요. 예. 뒤에 붙으면 바람을 막아주고 와류가 형성돼서 뒤에서 오히려 밀어주는 이런 현상들이 그렇죠. 벌어지는 건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추레라라고 하죠. 고속도로에 자전거 타면 안 됩니다. 불법이고요. 네. 당연히 불법인데 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 추레라가 이렇게 네모나게 바람을 막아주니까 그 뒤에 붙어요 자전거가. 아. 그러면 거의 그 추레라 속도만큼 트레일러죠. 속도만큼 냅니다. 100마일 그러니까 160km 이상. 예. 오호. 근데 문제는 안 보이잖아요 앞이. 예. 그렇죠. 그 브레이크 잡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뒤에 따라가는 자전거는 완전히 작살 나겠네요. 예. 죽는 거죠. 작살나는 자전거. 예. 268km 기록은 어떤 거냐면 이 특수한 조건을 만든 겁니다. 앞에서 이 바람을 막아주는 예. 차폐막을 가지고 그 뒤에 따라 붙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앞에 가는 차도 260km 이상을 내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어마어마한 아하.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은 사실은 뭐 기록 내기 위한 조건을 예. 만든 것뿐이지 이거는 사실 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자전거 종류 얘기할 때 리컴번트라고 리컴번트 아하. 이 바람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누워서 타는 아 예. 그렇죠. 리컴번트. 이 리컴번트에다 다시 유선형 예. 막을 씌웁니다. 미사일이나 잠수함처럼. 예예. 그렇게 하면 또 바람의 저항을 막을 뿐만 아니라 바람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호. 그래서 이건 순전 인력, 앞서 말씀드린 차폐막단, 추레라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의 인력으로 132km. 장난이 아니네요. 기가 막히죠, 그죠? 예. 이런 기록. 2005년 프레드 롬펠베르크라는 사람이 세운 기록입니다. 아하. 근데 이거는 리컴번트고 일반 사이클에다가 또 이제 그런 이 유선형 앞에 씌웁니다. 커버를 씌웁니다. 예예. 그래가지고 낸 기록이 90km 나옵니다. 132km는 순간 기록이고요. 예. 같은 리컴번트, 그러니까 유선형 커버를 씌운 겁니다. 이걸 평속이라고 그래요. 평속. 그러니까 평속은 순간 기록 아니고 최소한 1시간 이상 달린 평균 속도 예. 이야기를 합니다. 자출사 같은 데서는 평속 자랑하지 마라. 이게 불문율. 그래요? 왜냐하면 그 속도 욕심 내다가 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평속 자랑은 하지 마라가 이제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데 예. 이거 세계 기록이니까 1시간 리컴번트입니다. 유선형 커버 리컴번트 샘 워팅엄 90.7km. 와, 1시간 동안 90.7km 인력으로만. 예. 와. 이게 참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다음에 요건 여기까지 리컴번트 이야기고요. 일반 사이클 이걸 뭐 직립형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데 유선형 커버를 씌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게 85년 기록인데요. 82.5km. 오, 이것도 엄청 빠르군요. 사람 힘으로 도로를 82km로 달릴 수 있다는 굉장한 이런 거고요. 경기에서의 기록 보면 좀 감이 잡힐 거예요. 올림픽 기록 여기 보면 시속 60.86km가 나옵니다. 와하. 집단 경주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막아주는 거죠. 앞에서. 아하. 그래서 최종 들어가는 사람은 힘을 아낍니다. 예. 그 쇼트랙에서 밀어주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것이 60.86km가 오, 나왔고요. 빠르군요. 네. 독주 기록은 56.4km 아하. 나옵니다. 이건 뭐 짧은 거리입니다. 4분 4,000m 이런 기록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야 진짜 세다 싶은 게 박 PD님은 지난번에 보니까 경륜 얘기도 잠깐 하시는 것 같은데 경륜 혹시 하세요? 아니요. 저는 취재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도박의 끝이 경륜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아,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하지만 경륜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조작도 가능하고 뭐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도박의 끝이 경륜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벨로드롬이라고 원형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예. 비스드만 여기서 이제 하는 벨로드롬 기록이 51.85km. 가 나온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한 속도죠. 국내 프로 선수들 기록 보면 시속 49km가 나옵니다. 로드입니다. 로드 남자 로드. 아, 그래요? 평속 개념이죠. 그다음에 여자의 경우 42km가 오호. 나옵니다. 이제 꿈에 이게 괴수죠, 괴수. 그러겠군요. 인간과 짐승과 괴수. 프로 선수들이니까. 이게 1시간에 49km를 가는 속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부산까지 네.
대략 500km가 조금 안 되는데 네. 10시간을 쉬지 않고 달리면은 가능하겠네요. 부산 기록 말씀드릴게요. 서울 부산 박병훈 선수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예. 이분이 2009년에 부산에서 서울로 왔어요. 그때 구간별로 이제 응원객도 막 있고 이랬는데 405km를 달렸고 11시간 24분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평균 속도가 35.5km예요. 아하. 저도 자전거 좀 탄다고 10년 넘게 타서 한강 일직선에서 마음 작심하고 예. 하면 뭐 40km까지는 넘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11시간 동안 35km를 계속 달린다는 거는 이제 괴수를 넘어 신의 경지가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걱정되는데요. 11시간 24분 동안 화장실을 안 가고 싶었었는지. 그 얘기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예. 번째 시간인가 항문과 전립선은 괜찮냐.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따로 이제 경주만 따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 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혹시 달리는 도중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냥 싼다고요? 그 사진 찍힌 장면도 많아요. 그래요? 투르드 프랑스 이제 기록 말씀드릴 텐데 예. 여기가 3,5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구간별 평균이 한 170km 정도 돼요. 하루에. 하루에 170km요. 여기 평지 달리는 게 아닙니다. 알프스 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최고 기록이 42km. 시소. 170km 거리를. 와. 그래서 이 투르드 프랑스의 유명한 장면들이 있어요. 예. 그 오줌 싸는 장면. 예, 예. 나중에 이제 그 짤 몇 가지 갖고 오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그게 이해가 되는 게 그거를 뭐 이렇게 환경을 생각한답시고 물통 같은 데다 받아버리면 예. 나중에 진짜 물통이랑 헷갈릴 것 같아. 아 잘못하다 먹겠군요. 자기 오줌을 마시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단한 상상력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걸 또 그 특히 어필할 때 집단적으로 예. 집단 방류를 하고 올라간대요. 왜냐하면 집단으로요? 이게 이제 워낙 긴 거리니까 예. 서로 이제 경쟁도 하지만 서로 도와주는 이런 의미도 있고 오르막 어필할 때는 단 몇 g이라도 줄여야 되잖아요. 체력을. 아, 그래서 이제 그렇죠. 오르막 하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집단 방류를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야. 또 이제 그걸 이제 자전거 타면서 심지어 작은 거는 그나마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큰 거는 어떻게 합니까? 큰 거야 뭐 방법이 없겠죠. 아니 큰 것도 그냥 싸라 좀 궁금해서요.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게. 뭐 안장이 특수형으로 돼 있겠죠. 큰 거를 넣을 수 있는. 아니 여보세요들 무슨 뭐 우주인도 아니고 다 알아서 해결하고 예. 또 준비하고 가시겠죠. 근데 이런 거는 그야말로 이제 프로들 신의 경지에 있는 분들인데 아마추어들도 사실은 굉장합니다. 이 속도가. 그래요? 평속 20km만 넘어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좀 탄다 하고 25km 정도만 돼도 평속이죠. 1시간 정도의 평속 25km 정도만 돼도 사실은 서울 시내 어떤 교통수단보다 빠른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컨대 지하철 1호선이 평속이 29km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간 속도 아니고 왜냐면 예. 역마다 서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25km 사실은 30km쯤 되는 양반들도 많아요. 아마추어들 중에서도. 와하. 그러면 교통편으로도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군요. 경기에서 나온 거 보면 남자 사이클이 아마추어 경기입니다. 40km, 40.6km. 이분은 아마가 아닌데요? 그래 괴수죠, 괴수. 이야. 괴수 되고요. MTB 35.8km. 이야. 뭐 거의 뭐 신과 괴수의 중간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어쨌든 이 아마추어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네요, 그죠? 그러네요. 괴수들도 꽤 많다. 예. 기록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자전거를 잘 타려면 좋은 자전거 진짜 자신한테 맞는 자전거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구하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자출사에도 보면 조회수 많은 글들을 보면 이 자전거 좋아요? 괜찮아요? 뭐 이런 거 이제 올라오면 그렇죠. 또 이제 조회수 많고 댓글 많이 사실은 뭐 간섭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알려주기 예.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뭐 좋은 자전거야 비싼 자전거.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전거는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이제 모든 운동이 이 자세에서 나오잖아요. 자세부터 가르치잖아요. 골프도 그렇고 뭐 테니스도 그렇고. 그렇죠. 자세가 제대로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다른 운동들은 자기가 자세를 만들면 되는데 예. 자전거는요 맞춰야 돼요. 오. 자기 몸에 자전거를 맞춰야 돼. 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은어 중에 자전거 용어 중에 빠뜨린 것 중에 하나 엔진인데 예. 엔진이 뭘까요? 자전거에서 엔진이? 그러니까 자전거에는 엔진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이 엔진인 거예요. 아. 그래서 엔진이 좋다 나쁘다 아. 인간 짐승 괴수 신 뭐 이렇게 이제 그 엔진인 거예요. 자기 몸 자체가 엔진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자전거를 딱 타게 되면 몸과 자전거가 부딪히는 지점 접하는 지점이 딱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안장, 페달, 핸들. 예. 예. 이것은 자전거가 딱 정해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자전거가 맞아야 돼 자기한테. 그렇죠. 그거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부터 이제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예. 아, 우리가 옷 사이즈도 보면 자세하게 설명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전거도 살 때 보면 팜플렛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프레임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이아몬드형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레임이 페달 돌아가는 페달이 꽂히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안장이 꽂히는 부분, 예. 요 높이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이즈가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사거나, 근데 사실 이거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심지어 안장 높이를 자기한테 예.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전문 샵 같은 데서는 3D MRI 찍듯이 오. 입체로 쫙 찍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맞춰주는 경우. 예. 심지어 그럴 정도로 와. 굉장히 예민하고 5mm 정도 안장 높이만 해도 5mm 정도만 차이가 나도 이 무릎이나 팔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정도로 예민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그러니까 프레임 기준으로 치면 작은 사이즈는 탈 수 있어도 큰 사이즈는 타면 안 됩니다. 아하. 몸이 망가져요 오히려. 아. 그래서 뭐 아주 쉽게 생각하면 한강 같은 데 나가서 그러니까 앞 뒤에나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자세가 나오네. 예. 혹은 에이 저건 아니지 싶은 경우 딱 보입니다. 특히 뒤에서 봤을 때 이 다리가 O자형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 경우는 안장이 너무 낮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다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안장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찔끔찔끔 뒤에서 보면. 그럼 굉장히 힘들지. 기본적으로 힘들지 않겠어요? 엉덩이가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이걸 이제 피팅이라고 하는데 예. 피팅 과정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보통 이제 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가랑 인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리 길이부터 예. 이제 맞추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할 수도 있는데 돈 주고 자전거를 살 것 같으면 샵에서 샵 주인께서 맞춰 줍니다. 아, 그걸 다 해주시는군요. 기본 세팅을 해줍니다. 아하. 그래서 그냥 타는 게 아니다. 어쨌든 사이즈에 맞아야 된다. 프레임 사이즈가 맞아야 되고 거기서부터 피팅을 해 들어간다. 그래서 예컨대 MTB 같은 경우는 15인치부터 인치 단위로 쭉 올라가는데 15, 예. 19인치 이런 건데 키로 치면 150cm부터 시작해서 180 이상까지 쭉 맞춰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전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 몸에 자전거를 설계를 하죠. 예, 예. 예, 그렇게 하는 경우. 사이클은 주로 이제 미리 단위로 많이 가요. 그래서 440에서부터 510 미리까지 여러 사이즈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 옷처럼 SX부터 XL, XX, XS라지까지 아. 그렇게 있고요. 자전거 보시면 뒤에서 이제 엉덩이가 움직이거나 다리가 벌어지거나 하는 경우 이거는 아 저분 참 힘들게 타시는구나 딱 보이는데 옆에서 봤을 때도 딱 이렇게 각이 나옵니다. 예. 허리가 얼마나 숙여졌는가, 아. 팔이 어느 정도 굽혀지는가 이런 것만 딱 봐도 아, 저 사람은 좀 편하게 자전거를 타는구나 이런 게 있고요. 일본 만화 중에 스피드 도둑이라는 유명한 만화가 있습니다. 스피드 도둑이요? 예, 이게 이제 자전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거의 경전 바이블 같은 건데 아하. 어떤 스토리냐 하면 변두리 사는 도쿄 변두리에 사는 친구 어린 친구가 돈이 없어서 도쿄 중심부 이제 놀러를 가는데 자전거를 늘 타고 다녀. 예. 그래서 굉장히 잘 타. 힘이 좋아.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뚝 보니까 사이클 부에 이제 들어가는데 사이클 선배들이 뚝 보니까 이 피팅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 안장 높이만 딱 바꿔줬더니 얘가 펄펄 날아다니는.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 피팅과 세팅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중에 아까 이제 프레임 말씀드렸으니까 프레임은 자기 사이즈에 일단 맞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안장입니다. 안장. 안장이 단순히 높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장 높이, 그다음에 각도, 앞뒤.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하셨나요? 항문 예. 그렇죠. 영양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각도 조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 앞뒤 조정도 있어요. 안장을요? 네, 암장이 레일로 돼 있거든요. 예. 앞뒤. 요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높이는 제일 중요합니다. 안장 높이. 예. 안장 높이가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엉덩이에서부터 핸들까지의 거리, 페달까지의 거리, 이것들이 다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만큼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한테 딱 맞아야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힘도 덜 들고, 또 심지어는 안장 높이를 잘못 조정해 놓으면, 잘못 설정해 놓으면 몸에도 안 좋아요, 심지어. 아하. 왜 저는 뭐 그 실내 체육관 이런 데서 그 자전거 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타는데 이거 안장 높이만 좀 잘 조정해도 운동 효과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겠네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설명서 만들어가지고 좀 붙여놓을까 하는 생각이 들 그러게요. 정도인데, 기본을 말씀드리면 안장에 딱 앉아서 발 뒤꿈치, 완전 뒤꿈치, 예. 그리고 페달에 쭉 뻗는 거죠. 요 위치가 거의 맞습니다. 아하. 그렇게 하면 자전거 탈 때 뒤꿈치로 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페달과 발의 가장 넓은 부분이 딱 맞게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뒤꿈치를 딱 뻗었을 때 직선이 된다는 것은 넓은 부분에서 밟았을 때는 살짝 구부러집니다. 그렇게 되면 엉덩이도 움직이지 않고 다리가 벌어지지도 않고, 예. 요 높이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안장 높이 잴 때는 뒤꿈치로 기준을 잡아라. 네. 뒤에서 붙잡아주고 사진 찍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이제 맞춘다는 것이고, 근데 각도 중요하죠. 각도. 예. 이게 이제 전립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통상적으로는 여자는 앞이 낮게, 앞부분 안장에 살짝 낮은 거죠. 너무 낮아도 몸에 너무 낮으면 앞으로 이제 미끄러지지. 그렇죠. 그다음에 남자는 뒤가 낮게, 이렇게 보통은 조정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수평이 책을 딱 올려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평에 맞추는 게 제일 좋죠. 남자도 앞이 좀 살짝 낮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예. 그 특유의 구조물 때문에 좀 낮은 게 좋을 것 같은데. 높게 합니다. 이게 이제 왜 나중에 네. 왜냐하면 속도 뭐 이런 이제 자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이 레일 말씀드렸던 예. 앞뒤 간격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안장만큼 사실 중요한 것이 없고, 안장 굉장히 좁아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유격이나 거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오르막 탈 때는 앞으로 엉덩이를 움직여요. MTB 기준으로 치면 로드는 이제 뒤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게 힘에 페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뒤 간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뒤 간격은 특히 자전거 탈 때, 처음에 탈 때 보면 엉덩이 아픈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손목 통증. 1시간 좀 타면 다른 데가 아니라 손목이 아파. 그렇죠. 그죠? 막 저리고 막 이래요. 맞아요. 이게 바로 이 안장 조절 잘못한 것이고, 특히 앞뒤 간격을 제대로 하면 그런 통증들이 없어진다. 두 번째, 핸들 봅시다. 핸들 보면 아이들 타는 자전거를 보면 핸들이 높아요, 안장보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안장보다 핸들이 높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대체로 전 불안해요, 자세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좀 허리가 한 최소 30도 정도는 굽어주는 것이 안정적이고요. MTB는 한 30도 정도, 사이클 정도는 45도 정도 기울어주는 게 좋은데, 이게 핸들하고 거리가 멀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핸들 높이 자체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요. 다리가 벌어지거나 엉덩이가 움직이거나 이런 현상들이 손목이 아프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어른들은 같거나 핸들 높이 안장과 같거나 조금 낮은 것이 자세가 나오고요. 선수들은 안장 엄청나게 높아요. 핸들은 저 땅바닥에 있고 그래요? 안장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거의 누워서 타는 거죠. 그래야 속도가 나오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핸들의 높이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 보면 그 자전거 부품들은 그 육각 렌치 다 조정할 수 있거든요. 육각 렌치 얼마 안 하니까 사가지고 저는 한 3개월 걸렸습니다. 이거 맞추는데. 나한테 맞는. 근데 전문 샵에 가면 다 해주는데 사실은 그걸 모르고 책 보고 그러니까 책으로 배운 거지 자전거를.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이거 잘 맞춰줘야 자기한테도 편하고, 또 몸이 망가질 수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무릎, 오히려 자전거 운동이 무릎에 굉장히 좋은 건데,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7년 가까이 지게차 운전을 했었어요. 지게차는 이 오른쪽 무릎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무릎이 참 30대에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었습니다. 근데 자전거 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집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원운동이 다리에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세를 잘못 어.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전거 세팅만 잘해도 예.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샵에 가서 뭐 실제로 돈 받고 해주는 데도 있고 한데 돈을 좀 쓰더라도 피팅을 잘 해놓는 것이 아하.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이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아까 핸들 할 때 안장이랑 같거나 낮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좀 멋있어 보이려면 높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처럼 이렇게 좀 높게 해야지 좀 폼이 날 것 같은데요. 그 오토바이 이야기고요. 자전거는 아닌가요? 실제로 해보세요. 진짜 모양 안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핸들을 진짜 헨리 데이비슨처럼 예. 하면 진짜 모양 안 나요. 모양 아, 빠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같거나 낮거나 자신 있으면 확 낮춰버리는 핸들을 아하. 확 낮추면 모양은 나지. 근데 사실 선수들 아닌 다음에 너무 낮추면 예. 또 타기 자체가 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전거를 이제 딱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필요한 소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참 논란이 많아요. 개인적인 기호도 있고 예. 또 논란도 많고 한데 마지막으로 진짜 권해드리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헬멧인데 헬멧은 진짜 있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죠. 이 자전거 도로에서뿐만 아니라 사망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추돌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망에 이르죠. 헬멧 쓰면 적어도 자전거로 죽진 않습니다. 예. 근데 헬멧 없이 추돌을 했을 때 사망 사고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추돌은 자전거와 자전거끼리 부딪히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전거와 자전거끼리 부딪혔을 때는 중상이 예. 되겠죠. 예. 그런데 저도 좀 몇 번 목격을 했었는데 예. 뭐 끔찍합니다. 진짜 헬멧 안 쓴 분이 아이고. 뭐 상상해 보시면 그런 정도의 예. 끔찍한 것이 있어요. 근데 자전거 출퇴근을 하면서 헬멧을 쓴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불편하긴 합니다. 그렇죠. 머리 스타일 머리 다 또 예. 감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한데 불편하더라도 죽고 싶지 않으면 그렇죠. 죽고 싶지 않으면 맞아요. 헬멧 꼭 필요하다 이런 거고 전조등, 후미등은 밤에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낮에 타고 이럴 때야 뭐 그렇다 칩니다만 밤에는 진짜 필수품이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 뗀다고 그랬잖아요. 무게 맞아요. 나가는 거는 1g이라도 무게 나가는 다 떼는데 그래도 다른 게 전조등과 후미등. 예. 이거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차량이 됐든 사람이든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조등, 후미등 꼭 필요하다 이런 거고 딸랑이가 이게 또 띵동띵동 따르릉 따르릉 예. 이게 자전거의 아주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다는데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대요.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딸랑딸랑하고 있으면 그쵸. 뭐야 이 사람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차도 그렇죠. 그죠. 예. 경적 같은 건데. 그렇죠.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달고 다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있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린이 때는 이게 고무였어요. 그렇죠. 고무 소리 나는 뽁뽁이 예. 같은 그런 맞아요, 형태로 돼 맞아요. 있었죠. 전자식으로 돼 있는 뭐 재밌는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요? 그걸 장난삼아 할 수는 없고요. 예. 심지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이클 타시는 분들은 호각을 입에 물고 다녀요. 호각을 왜 무는 건가요? 이게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예.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랍니다. 도로에 달릴 때 차량들한테 이제 경적은 약하니까 예. 딸랑이는 약하니까 이제 부는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엔 첫 번째 그걸 입에 물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일단. 예. 그러겠죠. 그걸 불려면은 더 힘들고 그다음에 그 삑삑하는 소리가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몇십 년 전 풍습 예. 제발 호각은 불지 마시라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예. 호각은 예전에 학생 주임이 학생들 부를 때 부르는 거 그러게 아닙니까? 말입니다. 예, 부르면 꼭 모아놓고 한 대 때리잖아요. 얼차례 시키고. 조교들 보통 안 좋아하잖아요, 남자들. 예. 빨간 모자 쓴 조교들. 조교 출신인가 그 불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네요. 보통 이제 그런 걸 불면은 안 좋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맞아요, 예. 맞아. 상대방 생각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전거가 뭐 자기 혼자 타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속도계를 보통 많이 답니다. 자기 자전거를 달게 자전거에도 돼요. 속도계를 네. 다는군요. 왜냐하면 이제 정이 되니까 예, 예. 예. 자기 속도도 확인하고 싶어지고. 아하. 그런데 이게 이제 속도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기분 좋거든. 예, 근데 그 찍히는 속도, 무슨 아까 평소 기록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어느 순간 남태령 이런 데서는요 70km까지 다운이. 아 거기 진짜 꽤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이 CCTV 하니까. 찍혔다 뭐 이런 속도 위반. 아니 자전거 타고 가다가 CCTV에 찍혀요? 뭐 이제 그런 자랑도 이제. 오. 근데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속도가 막 30km, 40km 막 찍히면은 예. 몸으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 기계가 알려주는 자기 속도가 막 그 쾌감이 또 예. 굉장해요. 아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 이제 속도계를 다는데 속도계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몇만 원 정도 아. 장착할 수 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앱에 네. 스마트폰에 아예 그 있잖아요. 그 가장 정확하죠. 네. 아 앱에도 속도계가 되는군요. 이 스마트폰 앱 자전거 앱들은 속도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닌 길 예. 최고 속도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줘요. 그래서 팀을 그룹을 만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A, B, C, D 한 40명 정도가 그 앱을 공유하게 되면 경쟁하죠. 아하. 나는 오늘 최고 속도 얼마 찍었어. 뭐 이번 달에 얼마 달렸어.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경쟁을 하게 되면 뭐 경쟁이 서로 부추겨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 무리하는 경우도 반드시 생기겠죠. 네. 그렇군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안에 그 스마트폰을 달진 않았는 앱을 설치하진 않았는데 또 이제 귀찮아지더라고요. 이게 속도가 달려 있으니까. 예. 근데 앱은 이제 스마트폰은 뗐다 붙였다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자전거 출퇴근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뭐 어디 소풍 혹은 뭐 장거리 라이딩 할 때 말고 예. 출퇴근할 때 이게 참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매일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이고 행복하죠. 그러니까 예. 똑같이 출근할 시간에 자기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이건 굉장히 이제 행운이고 축복이고 근데 습관화되면 여러모로 좋은데 문제는 땀이 나죠.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전거 타고 온날 스튜디오에 들어오면 땀 냄새도 좀 나고 그렇지 않던가요? 아니요 뭐 별로 그 정도까지는 저희는 아니신 지금 것 페인트 같은데요. 냄새가 더 심합니다.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좀 씻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욕탕을 아예 한 달짜리 그 하거나 혹은 목욕탕보다 더 싼 데가 사실은 헬스클럽이에요. 몇 개월에 몇만 원 뭐 이런 막 거의 뭐 헐값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옷 갈아입으러 거기 아하.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여의도 몇 군데 한강에는 몇 군데 무료 또 라카룸이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고 라카까지 제공해주는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몇 군데 찍어서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씻을 곳 그다음에 옷은 또 당연히 이제 비치돼 있어야 되겠죠. 갈아입을 그렇죠. 옷. 요 정도만 있으면 그리고 자전거만 있으면 나한테도 좋고 세상에도 좋은 자전거 출퇴근이 가능하다. 예, 그 예. 말씀. 예. 참고로 이 목욕탕 한 달권은 얼마인가요?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쓰다가 헬스클럽으로 바꿨죠. 예. 저는 이렇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아, 예. 그러시면 목욕탕. 예. 한 달권을 끊고는 싶은데 주위에 아무도 안 끊더라고요. 그 말씀 하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겨울에도 땀이 나거든요. 그렇죠. 땀에 거의 폭삭 젖어요. 1시간 정도 힘껏 예. 자전거를 타고 나면 그런 땀에 이제 범벅이 되죠. 그 상태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얼어 죽어 땀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몇 년 전에 한 달짜리 목욕탕을 끊고 샤워를 하죠. 온탕에 예. 푹 잠궜을 때 예. 오늘 일하기 싫어 막 이런 진짜 예.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그렇죠. 순간들이 있긴 하죠. 그렇죠. 맞아요. 신선된 듯한 뭐 이런 기분. 예. 청산 뭐 이런 거 노래가 절로 나오는 이제 그런. 예. 그렇죠. 그럴 때 꼭 이렇게 호랑이 문신한 아저씨가 옆에 싹 들어오죠. 참 대단하십니다. 청산하면 청산에 살던 호랑이가 온다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정우희 대표님으로부터 자전거 이야기 또 들어봤는데요. 자전거도 그냥 무조건 타는 게 아니라 피팅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 꼭 저희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네이버 카페 자출사 예. 자전거로 아하.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저희가 모시는 특급 용병 알쓸 신자를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 문자당의 정호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별일 없으셨나요? 별일은 항상 있습니다. 늘 예. 재미있고 예. 특히 자전거 탈 때. 아하. 양재천 여기 제가 사실은 굉장한 길치거든요. 예. 내비 없으면 어디도 못 가는. 예.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여기 스튜디오 옮기고 벌써 세 번째인가요 오는데도 강남대로로 그 차 많은데 예. 아하. 돌고 돌아왔는데 예. 세상에나 양재천이 바로 여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내가 왜 빙빙 돌아다녔나. 아하. 별일 중에 하나는 세상에 지금이 뱀 나오는 철이에요. 어이? 뱀이 나와요? 양재천에 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요? 기겁을 했습니다. 아. 아니 근데 뱀이 거의 뭐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갑자기 풀숲에서 예. 나오더니 거의 뭐 날아가듯이 피해. 뭐 이런 뱀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뱀이 점프를 하는군요. 점프를 했어요 진짜. 와하. 놀라운데요. 별일은 별일이죠. 예,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지난번 방송 나간 다음에 뭐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서울시의 따릉이 사용자가 엄청 늘어났다. 회원 가입이 뭐 저희들만의 바람인가요? 서울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따릉이 진짜 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들기름 판매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들기름이 한 번 더 광고할게요. 생들기름 좋고요. 저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제가 한 방송을 잘 듣질 못하다가 모니터링을 좀 해봤더니 예.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인가요? 그렇게 빠르지 않으신데요? 네.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말을 급하게 한다 이런 느낌. 아하.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자라는 예, 예. 스스로 자각을 했고요. 두 번째, 두 분의 리액션이 굉장하시더만요. 그런가요? 전문 방청객 예. 있잖아요. 예, 예. 와, 뭐 그 방청석 알바하는 분들 업체들이 있거든요. 저도 아, 방송 그렇죠. 출연을 좀 해봐서 아는데 예. 표정부터 굉장히 시콜콜 반장님들이 계세요. 맞아요. 막 간섭을 예. 하세요. 그렇죠. 졸고 있으면 바로 그냥 안 보이잖아요. 앞이. 예. 그렇죠. 그 브레이크 잡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뒤에 따라가는 자전거는 완전히 작살 나겠네요. 예. 죽는 거죠. 작살나는 자전거. 예. 268km 기록은 어떤 거냐면 이 특수한 조건을 만든 겁니다. 앞에서 이 바람을 막아주는 예. 차폐막 가지고 그 뒤에 따라 붙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앞에 가는 차도 260km 이상을 내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어마어마한 아하.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은 사실은 뭐 기록 내기 위한 조건을 예. 만든 것뿐이지 이거는 사실 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자전거 종류 얘기할 때 리컴번트라고 리컴번트 아하. 이 바람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누워서 타는 예. 그렇죠. 리컴번트. 이 리컴번트에다 다시 유선형 예. 막을 씌웁니다. 미사일이나 잠수함처럼. 예. 그렇게 하면 또 바람의 저항을 막을 뿐만 아니라 바람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호. 그래서 이건 순전 인력, 앞서 말씀드린 차폐막 단 출애라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의 인력으로 132km. 장난이 아니네요. 기가 막히죠, 그죠? 예. 이런 기록 2005년 프레드 롬펠베르크라는 사람이 세운 기록입니다. 아하. 근데 이거는 리컴번트고 일반 사이클에다가 또 이제 그런 이 유선형 앞에 씌웁니다. 커버를 씌웁니다. 예예. 그래가지고 낸 기록이 90km 나옵니다. 132km는 순간 기록이고요. 예. 같은 리컴번트, 그러니까 유선형 커버를 씌운 겁니다. 이걸 평속이라고 그래요. 평속. 그러니까 평속은 순간 기록 아니고 최소한 1시간 이상 달린 평균 속도 예. 이야기를 합니다. 자출사 같은 데서는 평속 자랑하지 마라. 이게 불문율. 그래요? 왜냐하면 그 속도 욕심내다가 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평속 자랑은 하지 마라가 이제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데 예. 이거 세계 기록이니까 어. 1시간
리컨번트입니다. 유선형 커버 리컨번트 샘 워팅엄 90.7kg. 와, 한 시간 동안 90.7kg 인력으로만 예. 와, 이게 참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건 여기까지 리컨번트 이야기고요. 일반 사이클 이걸 뭐 직립형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데 유선형 커버를 지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게 85년 기록인데요. 82.5kg. 오, 이것도 엄청 빠르군요. 사람 힘으로 도로를 82km로 달릴 수 있다는 굉장한 이런 거고요. 경기에서의 기록 보면 쪽출 막 이런. 아, 그래요? 작은 거에도 막 박수 치고 막 뭐 거의 프로 리액션너 방청객. 예. 아우, 고맙습니다. 이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 제가 뭐 아무리 자전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자당의 당원들, 판매자들이죠. 예. 이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문자당 얘기는 안 하고 자전거 얘기만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우리 당원님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계속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불만을 저희가 이제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문자당이 또 획기적으로 내놓은 제품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생들기름 얘기하다 말았는데 생들기름 의외로 잘 안 나가네요. 안 나갔어요? 한 번 더 문자당 생들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드린 냉압착 생들기름은 문자당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문자당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드리고요. 가을입니다. 운동하기 좋고 야외 활동하기 좋은 때지 않습니까? 획기적인 제품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필바운드 깔창인데요. 기능성 깔창이에요. 보통 이제 키높이 깔창들 많지 않습니까?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은 필수죠. 뭐 피차 뭐. 그런데 이게 기능성이에요. 그래서 꽤 많이 팔리기도 하고 문자당의 효자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좋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한번 히트를 쳤나 하면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특전사에서 천리행군 하지 않습니까? 구축죠. 400km 예. 이런 건데 여기 이제 우리 문자당 좋아하는 분 또 당원 중에 예. 특전사 출신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후배 하사관들이죠. 예. 야근하는 하사관들한테 이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 필바운드 깔창을. 보통 이제 군화 신고 천리를 행군하자면 매일 하는 게 이제 물집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너무 바늘 힘들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없어졌답니다. 진짜로요? 그렇게. 그래서 와, 대박이다. 군납을 하자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봤더니 애인을 군대 보낸 이 수요층이 엄청난 거예요. 애인 군대 보낸 애인, 누나, 엄마들이 막 이거 하면 안 되냐. 그러겠네요. 요즘 말입니다. 그 신병훈련소 논산 같은 데 가면 그 앞에서 뭐 이상한 거 많이 팔아요. 예. 사실은 다들 불법인 거죠. 아. 필요도 없는 거. 예. 다 주거든요, 사실은. 어. 근데 그래서 이제 군납을 해볼까 했더니 이게 이제 아주 애매하답니다. 이게 단속하지는 않는데 이 깔창을 특히 이제 특전사나 이런 데처럼 행군 많이 하는 이런 데 개인적으로 뭐 사도 되고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납은 아직까지는 실현 안 되고 있고. 근데 특전사 그 천리행군한 하사관들이 인정할 정도면 예. 일단 기능성으로는 탁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전문 시위군 아니겠습니까? 예. 전문 시위군들 사이에서 인증받고 있습니다. 아하. 지난 우리가 3개월 동안 촛불 시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시위가 말 그대로 시위잖아요. 앉아 있지만 않잖아요. 그렇죠. 행진 많이 했잖아요. 아유, 그렇죠. 그때 이거다 하고 소문 날 정도로 아하. 괜찮은 제품이고요. 예. 더 좋은 게 뭐냐면 저소득층 생리대 후원 사업. 하나를 사면 이게 하나당 16,000원인데 이 중에 1,000원을 저소득층 생리대 후원 사업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엔가 한 분기별로 저희들이 이제 푸른 나눔이라는 사단법인 푸른 나눔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후원을 하는데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실은 착한 마케팅 같은 거예요. 그 문자당을 통해서 필바운드 구매해 주셔서 푸른 나눔이 후원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뭐 다들 그러고 나서 또 굉장히 반응이 더 좋아지던데 생리대에는 사실 이런 게 있었죠. 모 업체에서 발암 물질.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실 잠깐 중단했었는데 그 업체도 아예 선정을 했어요. 문제 없는 생리대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탁월하고 후원까지 되는 필바운드 깔창. 문자당에서 구매하시면 후원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니 대표님이 얘기해서 저도 바로 문자당 들어가 봤는데요. 이게 종류가 두 가지군요. 일반형이 있고 스포츠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라톤 할 때도 이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요즘 마라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운동하기 좋은 계절 필바운드 깔창 꼭 좀 사주시고 소문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하나씩 사서 신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대표님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팩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작두콩차 괜찮으셨다면서요? 예, 그거는 너무나 만족합니다. 진짜 묘해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떻게 이런 효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예, 구수해서 그런지 애들이 그런 거 별로 안 먹잖아요. 우리 큰애는요 주면 먹어요. 예, 작두콩차 구수해서 맛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술술 넘어가는 그런 예. 맛도 있고 효과도 있고 하니까 작두콩차도 많이들 네.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자전거 이야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자전거 기록을 조금 밀어놓으셨어요. 네네. 이번 주에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기록부터 살펴봐 주실 건가요? 알쓸신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자전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기록 얘기해 볼게요. 참 어마무시합니다. 자전거 기록 다운힐 지난 시간에 네르가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내려갈 때 그 속도 쾌감. 예. 보통 다운힐하면 스키를 떠올리는데요. 자전거도 이게 되나요? 네, 있습니다. 있고요. 이게 속도가 2007년 기록인데요. 예. 오스트리아의 마르쿠스 슈테글이라는 어허. 양반이 210km. 와. 아니 이게 자전거예요? 자전거로 210km. 와. 다운힐입니다. 예. 45도. 그러니까 이제 요게 도로 표시하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각도 45도. 예. 에서 내려온 건데 그 스키슬로프 같은 데서 예.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210km인데 아니 이건 스키보다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이게 놀라운 것이 스키 활강이라고 하잖아요. 활강. 예. 기록이 160km입니다. 예. 근데 이거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잖아요. 210km. 50km나 빠른데요? 그러니까요. 와.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스키 하면 이제 빠르다고 하는 게 봅슬레이. 이게 속도감이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130km, 140km 정도 된답니다. 아하. 자전거 기록이 210km예요. 이러다간 자전거가 동계올림픽 종목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올림픽 종목에는 있어요. 근데 동계올림픽 예, 종목은 아직 그러니까요. 없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믿기 어려운 기록인데요. 자전거로 268km.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기록이죠. 예.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특수한 조건을 만든 건데 지난번 시간에 핏발기 얘기했잖아요. 예. 뒤에 붙으면 바람을 막아주고 와류가 형성돼서 뒤에서 오히려 밀어주는 이런 현상들이 그렇죠. 벌어지는 건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추레라라고 하죠. 고속도로에 자전거 타면 안 됩니다. 불법이고요. 네. 당연히 불법인데 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 추레라가 이렇게 네모나게 바람을 막아주니까 그 뒤에 붙어요 자전거가. 그러면 거의 그 추레라 속도만큼 트레일러죠. 속도만큼 냅니다. 100마일 그러니까 160km 이상. 예. 오호. 근데 문제는